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긴축을 가늠할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ECB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전 세계 긴축 우려가 커지며 증시를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7월 1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갖고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는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미국의 페드마저도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조금 많이 말라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주식시장이나 뭐 선물시장이나 다양한 부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WTI 기준 121.51달러로 마이너스 0.4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게 좀, 최근에 ADP에서 이 고용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노동부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단 말이에요. 한데,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경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데 이때 미국의 대기업 CFO들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우가 3만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를 보는 이 페드의 위원들이 과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맞을 거 먼저 맞고 끝내버릴지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빅스텝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할지는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확정을 짓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요거는 계속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22 APP 순매입 종료 7월 달에는 25bp 인상을 예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베이비 스텝이죠. 굉장히 조금 먼저 25bp부터 먼저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많이 움직일지 계속 이 기조대로 유지를 할지 요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지금 악화되면은 9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가르드 총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유가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다 보니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하나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러시아가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쟁이 정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평화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서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이 제재를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전 수준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후속 뉴스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 쪽은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 감안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리 난 거죠. 상황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 중국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오일 쇼크보다 심각한 위기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배급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50에서 175불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미국의
휴가철 중국 봉쇄 해제로 인해서 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 가스 계속 올라가는 거 피해가기 위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 발전 이런 쪽은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를 보면서 우리는 원전, 수소, 풍력, 태양광 싹 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유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 주도, 그리고 뭐 전선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진짜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단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씩 보시면서 쭉 정리를 맞춰 봤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에 입장을 하시고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면서 공부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 뭐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한일 항로 운임 담합. 지금 여기에 대략 한 800억 정도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겠죠. 뭐 과징금 지금 버는 거랑 대비를 했을 때 저게 얼마나 된다고 저희 기업들이 어떠한 충격을 주겠냐. 근데 저 과징금이 나오게 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이 해운동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해운동맹이 아무래도 이 효율화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담합으로 보이다 보니 이게 과징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해운동맹이 만약에 빠그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소형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항 항로가 팍 쪼그라듭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 터미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연결되다 보면은 실적의 감소 막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은 이 과징금을 맞고 나서 혹시나 대형사들 중심의 이 해운 동맹이 좀 결렬이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악재라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하이 지역에서 봉쇄의 공포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봉쇄하고 풀고 봉쇄하고 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운임지수가 계속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게 좋은데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봉쇄 안 하고 그냥 검사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중국의 제품의 관세를 좀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판매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제품 공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많이 판매를 한다라는 건 중간에 실어서 나눠줄 배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당연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러면 HM 같은 경우에는 돈 더 벌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HMM 어떻게 보면 사업상으로 놓고 봤을 땐 나쁠 게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아슬아슬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더 빠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폭락 나오더라도 걱정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는 다음번 상승은 이전에 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한번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지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들 이런 것들이 하도 위에 저항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21선 위로 올라가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면 21선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금 21선이 이렇게 돌아줄 때까지는 버텨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치가 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둘 생각이 있다면 현재 위치 매우 매력적이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봉쇄가 나오더라도 올해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괜찮게 보다가 나중에 다시 배열이 정렬이 되고 우상향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제 영상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